두 번째는 제 차례고요. 저는 평이하게 영화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굉장히 여러 번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요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원래 제목은 No Reservation, 예약 안 됨, 예약 안 받음, 이런 정도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제목은 사랑의 레시피. 정말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목 너무 별로지 않아요? 순식간에 되게 가벼운 영화가 되는 그냥 뭔가 주방에서 두 남녀가 네. 쿵짝쿵짝 연애할 것 같은 굉장히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걸로 좀 만드는 제목인데 로맨틱 코미디보다는 그냥 로맨스물에 가까운 영화고요. 하지만 요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줄거리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영화는 한 여성이 메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제대로 익히면 버터처럼 부드러워지고 오븐에 구워도 되고 바베큐를 하거나 튀겨도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익히는 건 죄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는 주인공 케이트입니다. 배우는 캐서린 제타 존스고요. 그런 케이트의 이야기를 연로한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이제 정신상담사. 케이트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 사장이 상담을 받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네. 뭐 때문에 상담을 권유했죠? 본인이 말합니다. 왜 상담받으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와요.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굉장히 극찬받는 굉장히 성공한 요리사입니다. 근데 요리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사장이 단골 손님들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것도 엄청 귀찮아하고 본인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근데 또 융통성은 조금 없어서 요리에 대해 불평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되게 가차없이 굴다가 손님들이 나가버리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왜 상담받으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죠? 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규칙이 굉장히 많은 여자예요.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랑은 데이트하지 않는다. 오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디저트는 안 먹는다. 일터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등등.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제대로 하려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케이트에게 가족은 언니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서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던 언니가 딸 조이를 데리고 케이트를 만나러 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아이고. 조카인 조이는 좀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케이트는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출근을 해서 레스토랑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요. 하지만 당연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장은 강제로 일주일 휴가를 내리고요. 케이트의 언니가 조이를 낳은 직후에 유언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유언장에는 혹시라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케이트 너가 조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조이는 결국 케이트네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언니가 케이트한테 조이는 뭐든지 잘 먹는다. 아무거나 막 흡입하는 게 진공청소기 같다 라는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이후에 애가 뭘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케이트는 아까 성격을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막 사려 깊거나 따뜻한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은 미식가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 굉장히 멋진 요리를 해서 식탁에 차려놓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는 좀 아닌 거죠. 머리가 그대로 달려있는 생선 요리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정말 너무 배려 없다. 네, 너무 아이들이 먹기 싫어할 것 같은. 또 자주 만나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서먹한 상태로 둘이 살게 됩니다. 조카가 몇 살이에요? 굉장히 어려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느낌. 네, 휴가가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레스토랑으로 출근한 케이트가 주방에 가까이 가는 순간 뭔가 굉장히 위화감을 느껴요. 주방에서 오페라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웬 금발의 남자가
주방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 그 딱딱했던 주방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엄청 황당해하고 있는 케이트에게 남자가 막 다가오더니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만나서 정말 영광이다. 당신의 그 특제 사프란 소스 비법 좀 알려달라. 여기서 사프란 소스가 케이트의 시그니처 같은 이 남자의 이름은 니콜라스 팔머고요. 케이트가 휴가가 있는 동안에 사장이 고용한 셰프입니다. 네, 다른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자리도 제안받았지만 케이트와 함께 일하고 싶어가지고 이 레스토랑으로 온 남자예요. 그리고 그 주방에는 원래 케이트랑 호흡이 좀 잘 맞는 부주방장이 있었지만 그녀가 또 임신 막달이어가지고 지금 일을 오래 하기가 좀 힘든 상태거든요. 근데 주방에서 오페라를 틀어놓고 노래하고 막 그런 모습에도 느껴졌겠지만 케이트랑은 완전 그쵸. 상반되는 성격. 정말 뭔가 자유롭고 막 유쾌한 영혼. 케이트는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사장한테 주방 인력은 무조건 내가 뽑겠다고 계약할 때 내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냐. 근데 또 사장은 너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 저 사람이라도 와줘서 진짜 다행인 거야 하고 둘이 막 옥신각신해요. 사실 사장이 여잔데 고집 세고 깐깐한 케이트랑 일하다가 되게 좀 융통성 있고 즐겁게 해주는 닉이 들어오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닉은 계속 그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이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뭐 아이를 가까이서 본 적도 없는 케이트잖아요. 그리고 디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거는 저녁에 출근해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마다 아이를 등교시켜야 되고 저녁에는 집을 비워야 되고 베이비시터 같은 거를 좀 구해보려고 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집에서는 또 조이와 잘 지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동안에 직장에서는 그 닉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닉이 계속 그 케이트의 원칙들을 굉장히 도전해요. 그리고 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케이트는 자기가 진짜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이 주방에 주방장 자리를 얻었고 이 주방은 내 주방인데 이 닉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회방꾼으로 들어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닉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관계에 좀 전환점이 오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케이트가 결국 레스토랑에 조이를 데리고 출근하기 시작해요. 조이가 먹는 걸 좀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쾌하고 눈치가 빠른 닉이 음식을 거부하던 조이가 스파게티를 먹게 만듭니다. 어떻게? 되게 무심하게 뭐 바질 막 이런 거 만지다가 냄새 맡아볼래? 이거 바질이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러고 엄청 대충 만든 스파게티 있죠. 대충 만들어가지고 접시에도 대충 담고 그거를 이제 조이 옆에 그냥 테이블에 걸터 앉아가지고 엄청 맛있다 하면서 먹어요. 맛있겠다. 그러다가 누가 뭐 부르니까 야 너 이거 들고 있어. 근데 내 것 좀 남겨놔 하면서 그냥 쓱 가거든요. 무심하게. 사실 조이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케이트가 딱 어디 나갔다 왔는데 조이가 그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걸 보고 닉에게 좀 고마워해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제 조이는 케이트와 함께 레스토랑에 오는 게 좀 익숙해지면서 그 주방 사람들이랑 또 친해지고 아주 살짝이지만 주방 일을 조금 돕기도 하고요.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에 오는 거죠, 오후에. 그리고 이제 닉과도 굉장히 친해져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야 되는데 케이트가 깜빡했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조이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나 잊어버린 거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케이트도 같이 화를 내다가 미안하다. 이모가 잘못했어. 대신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하니까 조이가 닉과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자고 제안을 해요.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닉이 재료랑 막 그 도구 같은 걸 잔뜩 사들고 케이트네 집에 와서 조이랑 같이 요리도 하고 셋이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케이트와 닉 사이에는 좀 로맨틱한 분위기가 싹을 트게 됩니다. 이게 할리우드 영화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조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늦게 자고 뭐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학교에서 좀 많이 조른 거예요. 선생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또 조이가 친구들한테 나 이모네 레스토랑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 아, 그런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물론 조이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애들 밤에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냐. 조이가 위탁가정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미국은 좀 그런 법이 세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양육권 뺏기게 생겨서 케이트가 더 이상 레스토랑에 오지 말라고 조이에게 말을 해요. 근데 조이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조이랑 지금 사이가 좀 틀어진 상태인데 때마침 레스토랑에서는 사장이 점점 좀 네 편을 들더니 결국에는 닉한테 수석 셰프 자리를 제안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배신감. 겨우 균형을 좀 잡고 잘 지내는 것 같았던 케이트에게 이렇게 갈등이 휘몰아치고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빨리 말해라 그냥.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잘 되겠죠 뭐.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자 배우 금발머리 닉은요 에런 에카트인데요. 뭐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네.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하비덴트로 나왔던 남자예요. 하비덴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다시 보는데 집중이 안 돼요. 하비덴트가 그 투페이스죠? 네, 맞아요. 한쪽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투페이스가 되기 전의 이미지를 상상하면 되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좀 더 가볍고 엄청 유쾌한 남자로 나와요.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게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인가 라고 하면은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야기의 흐름이나 결말 같은 거는 좀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피곤함, 또 설레이는 마음이나 차갑고 냉정한 그런 마음, 기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특히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계속 느껴지는 영화예요. 사실 처음부터 언니를 잃으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조이랑 케이트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상실을 주는 건데 이 사건이 그냥 둘이 뭐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계기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들이 지속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그게 빨리 해소되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 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상실감이 주제인 영화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팟캐 준비하면서 감독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영화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변화하는 법을 배우고 상실을 통해서 참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정말 잘 만든 감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보셨네요. 네. 합이 맞았네. 그래서 이런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졌고 이거는 이제 연출을 정말 잘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캐서린 제타 존스가 연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화를 보시면 케이트가 그 굳게 담은 입술이나 되게 약간 피곤해 보이는 표정 이런 걸로 그 케이트라는 역을 이제 외적으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연기도 진짜 잘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시나리오가 좀 완성되기 전에 이제 작업에 착수했을 때부터 캐서린 제타 존스가 관심을 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다 라고 의견 표명을 했대요. 어떻게 알고?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주변에서 듣고 먼저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돌 때 먼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캐서린 제타 존스가 이렇게 참여하기로 먼저 결정이 되는 바람에 시나리오도 더 빨리 완성이 되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쉽게 진행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원래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저 몰랐는데 아니 왠지 좀 들으면서 원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어떤 왔어요. 부분이? 잘 모르겠는데 어쩐 헐키 대단한 촉인데 아마 이 원작이 있기 때문에 캐서린 제타 존스도 그 원작 영화를 보고 좀 더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원작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트라는 캐릭터는 요리 외에는 없는 굉장히 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퇴근 후에 아파트의 전화응답기를 틀면 항상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생활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가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돌싱남이 있는데 그 남자가 계속 작업 걸거든요. 근데 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은 데이트 안 해요 하고 굉장히 철벽치고 좀 그런 본인이 선택한 쓸쓸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랑 사귀다가 깨지면.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 그럴 수도 들면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는데, 반면 닉은 아까도 말했지만 케이트의 그 규칙들을 다 깨뜨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방이나 요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케이트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남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옷차림만 봐도 이 주방에서 밑에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현란한 무늬의 냉장고 바지 입고 그냥 크록스 같은 거 신고 있고 그런 면만 봐도 닉과 케이트가 되게 상극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다면 이 두 사람만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조이는 이 영화 안에서 가장 크게 상실이라는 걸 계속 겪어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어머니를 잃고 그 다음에 케이트가 이제 레스토랑에 못 가게 했을 때도 자기 레스토랑이 지금 너무 좋아졌는데 또 그것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케이트와 닉이 잘 됐다가 둘이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또 닉도 못 보게 되고, 이제 원작 영화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리게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할리우드판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자이긴 한데, 그래도 그 어린애가 굉장히 속내를 비추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사실은 어린애기 때문에 좀 뻔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연기가 잘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내면 연기를 잘 네. 했나 보네요. 캐릭터를 잘 만들기도 했고 배우가 잘 살리기도 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번에 요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 등장했던 요리 같은 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케이트는 영화 내에서 프렌치 전공으로 나와요. 계속 프랑스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케이트가 처음부터 메추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메추리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요리인데 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메추리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럼 그 메추리 고기는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뭐 약간 포장마차 같은 데서 참새구이라는 이름으로 팔거나 하는 게 메추리 경우가 많이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추리가 참새보다 훨씬 클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파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메추리는 맷비둘기 정도 되는 크기고 참새는 더 작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먹어본 참새구이가 그런 메추리였나? 참새구이를 드셨어요? 네, 산에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주셔가지고 먹어본. 당신은 이미 먹어봤다. 헐, 이미 메추리 먹어본 사람. 근데 보면은 프랑스는 진짜 프랑스 전역에서 많이 메추리를 먹죠. 정말 많이 먹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그치, 데서도 맞아. 네, 메추리 구이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전통 요리에는 메추리가 좀 있어요. 한국 전통 요리예요? 왜 안 그러니까 먹게 꽁 됐지? 요리들을 거의 지금 안 먹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좀 대동단결 닭으로 바뀐 듯. 진짜 너무 닭소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림의 음모인가? 그리고 푸아그라 같은 것도 나와요.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푸아그라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케이트가 가끔 막 손님을 내쫓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초반에 나왔던 손님이 푸아그라가 제대로 요리가 안 돼 있다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케이트가 하필이면 그걸 듣고 와가지고 이거 오븐 온도 140도, 물 80도에 정확히 25분 조리해서 완벽한 분홍빛이 도는 굉장히 잘 된 요리다.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남자 손님이 엄청 짜증내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손님한테도 길 건너에 진짜 맛있는 핫도그집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인정돼. 그래서 사장님이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성질 좀 죽이라고 막 그럽니다. 요새 같았으면 인스타에 올리고 동영상 올라올 수도 올라오고 있어요. 악플 달리고.
그래서 이런 요리 말고도 이제 프랑스 요리에 잘 쓰이는 재료 같은 것도 나오는데 뭐 송로버섯, 트리플을 사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트리플이 원래 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약간 밀수한 트리플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엄청 소중소중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하고 잠깐 놔두고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옆에서 조이가 뭘 다듬고 있었거든요. 좀 보고 냄새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서 그 다듬고 남은 재료 버리는 데다가 트리플을 넣어버려요. 케이트가 돌아와서는 막 사색이 돼서 찾다가 찾아가지고 또 엄청 소중하게 닦아가지고 상자에서 넣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닉과 조이가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도 조이를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구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전혀 그러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않고 나의 소중한 트리플 이런 느낌으로 되게 닦아가지고 My precious 잘 이 넣어요. 느낌으로 진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반면에 닉은 이탈리안 요리 전문입니다. 배운 과정부터도 또 달라요. 닉은 원래 요리를 전공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엄청 유명한 요리사의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사가 된 케이스고요. 아니 잠깐 그럼 그 레스토랑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어차피 부주방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요리를 직접 주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하는 요리를 거두는 정도인데 그래서 중간에 사장이 뇨끼 같은 걸 추가하자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케이트가 못마땅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닉은 이탈리안 요리 전문이다 보니까 그 닉이 하는 요리들은 다 이탈리안 쪽이 많이 있어요. 아까 조이한테도 스파게티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토마토 소스로만 조리한 그 스파게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가 결국 그날 저녁에 제가 토마토 스파게티를 해서 먹었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저도 네. 확 땡겼었어요. 분명히 영화를 보시면 그날 저녁에 먹게 될 거예요. 스파게티 이외에 티라미수도 나와요. 그 케이트네 집에 모여가지고 요리해서 셋이 저녁 식사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집에서 이미 티라미수를 만들어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티라미수를 먹었던 거는 뭐 우리나라 빵집 있잖아요. 파리바게뜨 같은 데였을 거예요. 그런 제과점에서 만든 티라미수였는데 나중에 진짜 티라미수를 먹어보고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짝퉁을 티라미수라고 불렀던 것이구나. 먹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가면서 훨씬 흐물흐물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접시 같은 데 담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제과점에서 사먹는 그런 것들은 마스카포네 치즈 대신 크림치즈가 들어가서 더 꾸덕꾸덕하고 좀 식감이 아예 다른 그런 거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탈리안 요리면 피자도 나오겠죠. 그 케이트네 집에 와가지고 조이랑 같이 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돌리는 거 막 조이한테 해보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잘 돌리더라고요. 애기가? 아니요. 애기는 잘 못 돌리고 배우가? 닉이 굉장히 잘 돌리는데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더니 요리사로 출연하게 되는 영화를 찍을 때는 다들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받더라고요. 칼 써는 거 뭐 이런 거 네. 다 하나 보죠? 그래서 캐서린 제타 존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말 요리 안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영화 촬영 전에 뉴욕에 있는 요리사들이 가는 그런 요리 학교 이런 데를 갔나 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요리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좀 반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자기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모험적인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됐다고 하고 에런 에크하트 같은 경우에도 전문 요리사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 외에도 재료를 대하는 자세라던가 주방에서 나는 어떤 냄새나 분위기 같은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테이블 세팅도 배웠다고 해요. 근데 혹시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선인장님은 보셨고 양치님은 안 보셨고 그게 아마 그 아이언맨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에
스칼렛 요한슨이랑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둘이 약간 카메오처럼 오, 등장을 네. 하는데 그 영화도 그 남자가 영화 촬영 전에 재료 써는 거를 정말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배우들이 정말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또 어색함이 없어요. 배우 이야기 한 김에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감독은 스캇 힉스라는 감독인데 대표작이 샤인이에요. 피아니스트 영화 이야기. 보셨죠? 네. 1996년에 나온 영화고 나오고 나서 정말 각종 영화제를 좀 휩쓸다시피 해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잖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네. 보기는 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좀 어렸을 때 본 거여가지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의 영화였어서 나중에 감독 찾아보고 이 사랑의 레시피랑은 분위기가 워낙 달라서 조금 놀랐었습니다. 호주에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부인이랑 되게 오랫동안 운영한 와이너리래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친구 중에도 유명한 요리사가 있기도 해서 더 이 작품에 좀 쉽게 다가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독의 와이너리에서 나온 와인이 영화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하. 이제 레스토랑이 배경이다 보니까 영업 전에 이렇게 스태프들 다 모여가지고 오늘 판매할 요리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맞는 와인 추천하는 거 연습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테이스팅도 해보고. 근데 그 중에 이 와인 어디 거 같아? 이거 호주에서 나온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이겠구나. 이 와인이 감독네 와인이겠구나. 너무 그렇게 생각을 PPL 했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와인을 또 그래서 구해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한데 감독은 정말 요리라는 게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케이트나 닉의 성격이나 지금 감정 이런 거를 음식으로 많이 은유해서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단순히 요리사가 등장하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요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도 꽤 있고 아무래도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기는 해요. 음악 같은 게 특히 너무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게 봤고 그렇기 때문인지 로튼토마토 같은 사이트에서도 신선도가 43%? 아이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흥행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영화라고 느끼고 이번에 이제 다시 볼 때는 좀 뭐 이것저것 체크하느라 저 보다가 중간에 또 멈추고 뭐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봤는데도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원작 영화를 너무 좋게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은 영화래요. 그래서 이 좋은 내용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원작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원작의 제목은 벨라 마사. 전혀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마사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플레이 구글이나 네이버 영화 이런 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영화여서 1,500원, 1,200원 정도면 구매해서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엔 없나요? 네, 아쉽게도 넷플릭스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영화예요. 음식 요리인데 독일이 배경이라니. 저는 당연히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배경이 이제 독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마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유럽 영화 특유의 그 건조함 아시죠? 네. 영화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연도가 한 몇 년도쯤입니까? 이 원작 영화는 2001년도 영화고요. 사랑의 레시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색감도 엄청 따뜻하고 주방이나 레스토랑 같은 것도 좀 멋있게 보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고 케이트의 집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 마사의 부엌으로 넘어왔더니 현실감 뿜뿜? 모든 게 엄청나게 밋밋한 거예요. 진짜 현실적이에요, 사실. 정말 뭔가 독일에 있는 집 같고 독일에 있는 레스토랑 같고 배우들도 좀 평범한 느낌이에요. 처음엔 너무 심심해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나름의 매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거의 대사가 같은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디테일한 설정이 좀 다르기도 하고 결말 부분은 또 살짝 다르긴 해요. 사랑의 레시피에서는 조이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예 모르는 걸로 나오는데 마사의 부엌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뭐 살짝 등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변형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할리우드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워낙 캐서린 제타 존스나 그 에런 에크하트가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유럽 영화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마사의 부엌을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더 네, 좋다. 사랑의 레시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리에 대한 이야기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구분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요리사가 등장하고 요리하는 과정 같은 것도 좀 엿볼 수 있고 등장인물들이 요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영화라서 이번 기회에 좀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네요. 예전에 줄리 앤 줄리아? 네, 맞아요. 그런 좀 따뜻한 느낌? 네, 따뜻하고 거기서는 어떤 개인의 성장 그것만 좀 주제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진짜 관계성도 좀 더 네. 챙겨가면서. 로맨스 같은 것도 있으면서 그 로맨스도 어차피 할리우드 영화니까 뭐 대치하던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가 갈등이 생겼다가 뭐 화해하고 이런 과정은 뻔하지만 저는 이 캐릭터들은 좀 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케이트도 그 딱딱하던 사람이 좀 유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케이트라는 등장인물이 본인의 개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영화예요. 보세요, 여러분.